과거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은 다들 뭐 6만 전자, 7만 전자 그리고 다들 뭐 논리가 있죠. 각각 삼성전자의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다 달라서 그냥 비정형 데이터거든요. 이제 월스트리트의 자산운용 쪽도 그렇고 헤지펀드들도 그렇고 더 이상 예전에 뭐 금융공학, 알고리즘 이런 측면에서 뭔가 엣지를 가져가기는 이미 레드오션이 이제는 헤지펀드들이나 자산운용 쪽도 대안 데이터에서 새로운 엣지를 얻으려고 하거든요. 한국에 오셔서는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저희는 유로퓨전이라는 네. 회사인데 지금 이제 임직원은 거의 20명 가까이 되어가고 있고요. 여기 그냥 꽉 차 있어요. 네, 개발을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옆에. 사무실이 작아서 꽉 찬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열기가 느껴집니다. 네. 완전. 크게 세 가지 프로젝트를 이제 장기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비전 자체는 우리가 생각을 계량화해보자, 데이터로 만들어보자. 생각을? 네, 생각의 계량화가 저희 비전이고요. 그게 비전 삼은 이유는 제가 이제 대한 데이터 과학자로 미국에서 한 5년 정도 일하는 동안 그 대한 데이터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대한 데이터라는 게 네, 뭐예요? 대한 데이터는 이제 금융에서 전통적인 데이터라고 하면은 뭐 가격, 거래량, 뭐 재무 데이터 이렇게 이제까지 우리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 그럼 대안 데이터는 이전에는 쓰지 않던 뭐 인공위성 데이터로 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그 매출 그 월마트 주차장을 찍어가지고 뭐 매출을 추정한다든지 아니면은 웹 트래픽 데이터 사람들이 어떤 뭐 웹에서의 그런 어디에 뭐 관심 조회수라든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대안 데이터 이 경계 자체가 이제 많이 쓰면 전통 데이터로 편입이 되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제가 있을 땐 뉴스 데이터도 사실은 대안 데이터였죠.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많이 쓰니까 전통 데이터가 되어 가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옛날에 뭐 코로나 터졌을 때 뭐 애플의 모빌리티 인덱스 뭐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이 전부 사람들이 핸드폰 들고 어디로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도 다 대안 데이터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 데이터 팀의 데이터 과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고 정말 수십 개의 그런 대안 데이터 수백 개 그렇게 보고 또 이제 프로젝트도 해보고 하면서 관찰했던 건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요즘에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람의 풋프린트 데이터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매장 방문하는지 그다음 이 사람의 인터넷에서의 행태 데이터, 행동 정보 그런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심리학이랑 그런 인지과학 쪽이 사실 굉장히 공부해보면 엄밀한 학문인데 사람들이 뭐 MBTI 막 그냥 심리 테스트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떤 사실 엄밀하고 과학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왜 물리학처럼 하드 사이언스 취급을 못 받느냐. 그 이면에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구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뭔가 실험을 하려고 해도 많으면 몇 10명? 보통은 한 3명으로 하거든요. 그 심리학에서 하는 게 그 실험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설문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데이터 과학에서 모델링적인 측면에서 복잡한 현상을 모델링 하려고 할수록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요. 알고리즘도 더 복잡한 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병목이었는데 이게 이거 풀리고 있는 거 아니냐 조금씩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IoT 쪽에서도 헬스케어 데이터도 이제 사람에 부착해서 이제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막 쏟아지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파트타임으로 발달 심리학 석사를 시작했었고 그렇게 공부하던 차에 뉴로 파이낸스라는 이제 분야가 또 있더라고요. 그 행동 경제학은 다들 아실 텐데 행동 경제학 안에 신경 경제학이라고 있어요. 이제 뇌과학을 경제학적인 의사 결정으로 이제 있는 거죠. 그 안에 또 뉴로 파이낸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칼텍이나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논문들의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트레이더들 가지고 실험을 이제 해서 그런 뇌파 데이터나 이런 걸 측정했을 때 이제 버블이 형성되는 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TOM이라 Theory of Mind라고 이제 관련 부위들이 있는데 어떤 트레이더가 어떤 상품의 가치를 생각하고 그 가치 대비 저평가된 거를 살 때는 이제 전전두엽 쪽에 뭔가 이성적이고 그런 수리 계산 쪽인 영역이 활성화됐는데 그냥 비트코인처럼 뭔가 다른 사람들 그런 추세를 보고 따라 사서 적정 가치보다 높이 있는데도 매수 들어갈 때는 그 TOM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할지를 가늠하는
뇌 영역들이 활성화됐다. 이런 논문들이 있거든요. 야, 그게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이 뇌파를 측정해가지고, 네, 그렇죠. 아 이게 지금 뭔가 그 가지화 해가지고 그냥 막 따라가는 네. 그런 신호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야, 그러니까 그걸 데이터화 해가지고.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데이터가 만약에 없다면은 에이 또 저러네 뭐 이러면서 네. 뭐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데이터로 확인된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조심스러운 거는 노이즈가 너무 많아요. 가능성을 제시한 것 뿐이지 사실은 뭐 뇌파 측정하는 거에는 EEG라는 이제 네네. 전기 자극으로 하는 부분은 너무 노이즈가 심해서 사실 아. 이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뭔가 학문적으로 지금 정립될랑 말랑 하는 상태이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하버드에서 뉴로 파이낸스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들었는데 거기 이태리 교수님이 이제 이태리의 EEG 디바이스로 실제로 트레이더들한테 컨설팅을 해주는 스타트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거 되나? 약간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어떤 유로퓨전이라는 스타트업까지 왔는데 저희가 이제 뭐 뇌파를 해서 막 하자 이거는 너무 좀 뜬구름 잡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생각의 계량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고 확실하게 검증돼서 효용이 있는 데이터부터 축적해서 거기서 가치를 창출하고 아하.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더 실험적인 거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거 될까 싶은 아까 뇌과학 그런 것처럼 가보자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가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3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벨리, 프로젝트 콜텍스, 프로젝트 엡실론 그렇게 3가지 프로젝트고요. 네. 그러니까 엡실론이 이제 그런 뇌과학 쪽인데 저희는 EEG를 쓰진 않고 앱니르스라고 하는 근적외선으로 이제 뇌 산소 포화도를 측정해서 하는 게 있어요. 아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비랩이라고 하는 국내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이제 창업하신 또 그런 기기 이제 개발한 또 훌륭한 회사가 있어서 그쪽이랑 지금 제휴를 맺고 초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야, 근데 이게 저는 얘기를 이제 사실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엡실론 내가 좀 모르겠는데 그쵸. 아마 근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생각의 계량화라는 그 말 자체가 보통 보면은 그 일론 머스크도 달에 가자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도달하기 어려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네. 사업을 하시는데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비전 자체가 해야 되는 일인 게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생각의 계량화라는 이 숙제는 진짜 풀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도전적인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만약에 풀 수 있다면 만약에 푼다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겠죠. 인지과학 쪽으로 아마도 상당한 혁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뭐 지금 이런 근데 말씀 그 와중에도 이것이 투자와 연결돼 있는 이야기들인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근데 엡실론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네네네. 막 뜬구름 잡는 회사 그러니까 보실 근데 것 이게 같아서. 너무 이게 먼 미래 아니냐? 저 네, 달나라 가겠다는 거 아니냐? 근데 네. 달나라 가겠다는 것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네네네. 있잖아요 지금. 네,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냥 먼 비전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이전에 벨리랑 콜텍스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하면 된다. 어느 정도 검증된 바 있는 모델들인데 벨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벨리 AI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네. 이거는 가치 투자의 4단계 종목을 탐색하고 가치 평가하고 리서치를 하고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고 요런 4단계를 반자동화 시킨 플랫폼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있는데 네네네. 첫 종목 번째는 탐색, 종목을 탐색하고 가치 평가, 이게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네, 보고 그다음 정성적인 리서치, 이 회사에 대해서는 공부 네네.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 포트폴리오에 담는 거죠. 이 4가지를 자동화 시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실은 좀 반자동화. 보여주셨거든요. 네. 네네네. 근데 되게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반자동화. 반자동화. 왜냐하면 이거는 자동화 시킬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정성적 네. 평가도 해야 되고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되겠죠. 자동화 시킬 수 있는 분야라면은 월가의 퀀트 펀드들이 무조건적으로 자동화 혹은 퀀트라는 분야는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장악을 했을 거고요. 이런 가치 투자 쪽을 아직 퀀트들이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마다 각각의 그 컨텍스트, 기업 환경, 경쟁자들, 산업 환경 이게 전부 다 너무 달라서 표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자동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는 반자동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 애널리스트나 어떤 개인 투자자로서의 인사이트 그런 것 생각이 더 들어가야 확률적 되는 거죠. 우위를
끌어낼 수 있는 분야인 거죠. 그 네. 뒤에 보면은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은 네. 개인 투자자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실 때 그 내용을 또 그쵸. 이야기해 네, 주시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가 투자로 성공할 수 있으려면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네. 결국은 개별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 방법론을 쓰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치 투자한다고 뭐 강의도 많고 책도 많지만 대다수 분들이 그냥 컴퓨터 앞에 앉으면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자, 모르잖아요. 해보자. 네. 다 치워놓고 네, 딱 아니면 시작했는데 아니 뭐 어디서부터 PR 좀 보고 뭐 이런 그렇죠. 건데 그 전 과정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프로세스로 인터페이스로 만들어놔서 자, 이 단계에서 내가 할 일 하고 그럼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있고 그렇게 해서 가치 평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여름 아마 지금 이미 뭐 참가자분들도 1,000명 이상 계시긴 한데 여름까지 플랫폼을 완성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도 뭐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의 계량화랑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이제 여기서 가치 평가를 하면은 그 기업에 대한 생각들이 저희 플랫폼에 모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은 다들 뭐 6만 전자, 7만 전자 그리고 다들 뭐 논리가 있죠. 근데 그 논리를 뭐 다 뭐 녹음하든지 뭐 텍스트로 데이터로 만들어도 너무 노이즈가 많아요. 각각 삼성전자의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다 달라서 그냥 비정형 데이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런 인터페이스에서 그 정형화된 과정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현금 흐름 할인 모델을 그것도 이제 구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현금 흐름 할인 모델은 이제 그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그런 프로세스인데 그러면은 그거를 많은 분들이 사용하면은 이제는 삼성전자의 주가 레벨에서 이 데이터가 모이는 게 아니고 그 적정 주가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매출을 추정하는 부분, 뭐 리스크를 추정하는 부분, 할인율을 추정하는 부분 이런 그 세부 항목들에 있어서 그 데이터가 수집이 되게 되죠. 그 데이터가 저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반자동화라고 했으니까 그 반자동화된 그 프로세스를 하는 과정 자체가 데이터란 얘기인 거죠. 그렇죠.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이 생각을 계량화하는 것과 그렇죠.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CIO가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11년 정도 퀀트를 하신 분인데 이제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거기 에퀴티 알파 팀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여러 데이터셋을 많이 봤는데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월스트리트의 그런 퀀트 뭐 자산운용 쪽도 그렇고 헤지펀드들도 그렇고 더 이상 예전에 뭐 금융공학 그런 알고리즘 이런 측면에서 뭔가 엣지를 가져가기는 이미 레드오션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헤지펀드들이나 그런 그 골드만 퀀트 자산운용 쪽도 대한 데이터에서 새로운 엣지를 얻으려고 하거든요. 일본의 민카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약간 팍스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본에서 이제 그 유저들이 어떤 주식에 대해서 그 생각이나 이런 목표가를 적고 막 이런 식 그런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를 사서 검증을 해봤더니 완전 초단기에서는 약간 노이즈였는데 3에서 6개월 정도 약간 중단기에 이제 주식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 게 통계적인 시그널이 나온 게 검증이 됐거든요. 근데 그 민카부라는 사이트 자체는 그런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이제 디자인된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비정형 데이터에서 시그널이 나오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데이터 수집에 대한 그런 목표 의식을 명확히 가지고 플랫폼을 디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았을 때 그 노이즈가 비교적 적고 시그널이 정제된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데이터를 이제 모으게 되면 문제가 뭐냐. 참가자들의 행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수익화를 하든지 뭐 여기서 가치를 창출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참가자들은 동의를 하는 분만 이제 이거를 마치 애플에서 최근에 그죠? 뭐 메타랑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쵸, 있었던 일이랑 비슷한 거죠. 내가 이제 위치 정보를 공유를 하냐, 네가 써도 되냐, 안 된다. 이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상 뭐 이제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본인 사이트에 들어오는 행태 데이터를 그냥 당연히 그 회사 소유로 여겼고 뭐 지금도 아마 그래서 저희도 뭐 써도 되긴 되는데 이제 점점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런 인식도 높아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저희한테 있어서는 비즈니스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참가자들이랑 저희가 윈윈하는 구조가 돼야 된다. 아하.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같이 창출을 하게 되면은 그 같이 창출해서 나오는 거에 뭐 10% 정도 뭐 그런 거를 또 장학금 형태로 많이 이제 쉐어를 하는 거죠. 참가를 아. 가치 평가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쉐어하는 사람한테 돌려주자. 그런 취지에서 장학금을 이미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월 달에 1억 원 장학금 이제 수여를 하고 벌써요? 네. 오. 이미 이제 워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워밍업이 벌써 이게 크네요. 이게. 네. 6월 달에도 이제 1억이 예정돼 있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참가자분들을 상생하는 약간- 커뮤니티를 만들어야지. 약간 웹3 생각나는데요? 웹3? 웹3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어쨌든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처음부터 데이터를 만들어서 잘 예쁘게 우리가 디자인해 놓은 그 네. 데이터 그 저장소에다가 탁착착착 저장해 주면 네. 그걸 잘 가공해 가지고 네. 비정형 데이터를 네. 통해서 대한 데이터가 될 거고 네. 그것이 이제 또 결국 수익원으로 연결되면 그쵸. 또 공유되고 뭐 이렇게 네.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결국 데이터라는 게 지속성이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막 네, 해야죠. 저희가 이걸로 만약에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저희 자체 뭐 전략을 운용한다든지 그 시그널로 그렇죠. 돈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안 써요. 그러면은 안 이게 쓰면 이제 데이터가 끊기거든요. 없죠. 그러면 사실 뭐 저희가 해온 노력 같은 게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뭔가 상생하는 그걸 만들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참가자분들을 훈련시키고 또 이제 계속 효용을 가져다 드리고 또 장학금 제도랑 연동시키고 네. 요런 어떤 거를 만들면서 근데 그냥 뭐 열심히 한 장학금 준다 이 레벨로는 또 안 되죠. 동기가 많이 정확한 게 네, 필요하죠. 나진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실전적으로도 본인의 투자에 도움이 되면서 또 이게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뭐 저희가 실제로 그 머신러닝 모델에 들어갔을 때 효용이 있는 걸 떠나서 또 어떤 효용이 있느냐면은 가치 평가 이런 거에서 이제 본인 거를 쉐어하면은 다른 좀 더 뛰어난 참가자는 맥도날드에 대해서 어떤 가치 평가를 했는지를 이제 열람할 수 있고 또 서로 또 공유를 할 수 있고 커뮤니티가 돼서 그런 식으로 나는 상대 가치 평가 해보니까 이게 지금 한 15% 저평가된 것 같은데 야. 그럼 다른 사람들도 본인 거 쉐어하면서 네. 그 속에서 이제 포인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정말 뛰어난 거 많이 추천 많이 받고 하면은 또 장학금 제도랑 연계되고 뭐 그런 커뮤니티를 지금 이제 신경 써서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주식만 되나요? 미국 주식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네. 이제 곧 한국 주식도 와. 넣을 생각이고 그렇군요. 일본이랑 중국 주식도 이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주식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이걸 어디까지 넣을 것이냐에는 좀 고민이 좀 있죠. 효용이랑 비용 면에서 그게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네. 미국 주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제 그 정말 주린이를 포함해가지고 네. 주식 투자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걸 사용을 해가지고 집단 지성이 만들어져가지고 야 이 주식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그 분석이 나와서 거기 정말 투자를 해가지고 된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약간 그 서학 개미 운동의 그 뭐 출발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정말 그렇죠. 지금 네. 미국에 있는 그 주식 네. 시장을 한국에 있는 여기서 이제 이 커뮤니티가 만들어져가지고 네.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게임스탑 같은 거 이제 그쵸. 있었을 때 그 월스트리트 배츠라는 네네네, 레딧에 맞아요. 그 게시판 있었잖아요. 그걸 실제로 이제 스크레이핑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트레이딩 좀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본격적으로 플랫폼으로 만드는 거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네, 체계적으로 해보자 뭐 그런 시도라고 말씀하셨던 그 네. 네 가지 단계를 보면은 제가 저도 이제 헤지펀드 운영할 때 그 저희 회의할 때 네. 이거는 이거고 이거 네. 할 때 그 순서예요. 네. 그래서 자 이거 종목 분석하고 정성적 분석하고 애널리스트랑 이렇게 확인하고 탐방도 가서 만나서 네. 얘기하고 그래서 비중 얼마 네. 이렇게까지 이제 왔던 게 딱 그 플로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기관에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유용한 툴이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도 들고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